직무설계란 조직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들을 서로 조직화하는 활동입니다. 그 분야로는 기업 내 직무의 내용과 수행 방법 등을 설계하는 직무구조 설계 분야가 있고, 직무 간 연결을 통해 효율적인 성과 창출을 설계하는 직무과정 설계 분야가 있고, 근로시간 설계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무 설계는 조직의 생산성인 경제적 효율성과 종업원의 동기부여인 사회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직무 설계란 직무 전문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분업과 과학적 관리법에 기초하여 과업의 범위를 줄이는 수평적 전문화와 과업의 깊이를 줄이는 수직적 전문화로 나뉩니다. 이 방법의 효과를 기업 측에서 보면 단순 반복적 작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숙련도 증가, 생산성 증가의 장점을 가지고 미숙련공을 활용할 수 있어 작업자의 선발이 용이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품 전체에 대한 책임 규명과 품질 관리가 어렵고 인간 소외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직무 만족도가 감소하여 이직이나 결근이 잦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종업원 측에서는 업무의 책임이 적어 정신적 부담이 적고 숙련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표준화된 업무로 능력 개발 기회나 능력 발휘 기회가 축소되어 업무 불만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전통적 직무 설계하에서는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어떻게 적응시키느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서는 지나친 직무 전문화에 대한 부작용이 대두되자 소극적 반사적 대응으로 직무 순환, 직무 확대가 필요하다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직무 순환이란 작업자에게 다양한 직무를 순환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술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생산 공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 방식입니다. 직무 순환의 효과로는 다른 직무로의 이동 기회가 부여되어 경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종업원의 기능 다양성 제고로 인력 활동의 유연성이 증가되었고 노동시장 내 종업원의 가치가 증가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직무순환으로 인해 직무 전문성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업무 능률에 손실이 발생하는 단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또한 직무순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교육과 적응 과정이 필요했으며 직무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간의 결합만 바뀌었기 때문에 직무의 의미 충만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해결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직무 확대란 직무의 범위를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직무를 구성하는 과업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직무 확대의 특징으로는 수행하는 과업의 수는 늘지만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의 증대는 동반하지 않으며 종업원에게 여러 과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종업원의 다기능화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단순 반복 업무에서 발생하는 단조로움, 지루함, 실증이 감소하고 다기능화로 기업 측에서는 인력 활용에 유연성이 증대되고 종업원 측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가치가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직무의 수평적 확대로 인해 추가되는 과업이 단조롭고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경우엔 종업원의 불만이 발생했고 업무는 늘었으나 권한과 책임의 증대가 동반되지 않아 적극적인 동기부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성장 욕구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개인차가 고려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서는 직무 충실화라는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직무 충실화는
만족에 작용하는 동기 요인을 직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 따라 등장한 이론입니다. 직무 충실화는 직무의 책임, 자율, 재량, 능력 발휘의 기회를 늘리는 등 직무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직무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직무를 구성하여 궁극적으로 작업자의 만족을 이끌어내고자 한 방법으로 전통적 직무 설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이는 수직적 직무 확대를 통해 기존 관리자의 기능이었던 계획과 통제, 즉 플랜과 C에 해당하는 권한을 작업자에게 부여하고 동기 요인의 충족을 통해 작업자의 만족을 증대시키고자 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직무 충실화의 효과는 작업자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작업자의 자유재량권 확대로 창의력이 개발되고 작업에 대한 피드백, 개선이 가능한 장점을 가져왔지만 관리자의 반발이 있었고 적절한 재량권 발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했으며 개인마다 선호하는 책임의 정도가 다른데 그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충실화의 한계인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보완한 개인을 고려한 설계 이론을 포함하여 현대적 직무 설계의 몇 가지 이론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특성 이론이란 개인차를 고려한 해크만과 올드햄이 주장한 모델로 5가지 핵심 직무 특성이 종업원의 주요 심리 상태를 유발하여 생산성, 동기 유발, 만족의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해크만과 올드햄이 주장한 5가지 핵심 직무 차원은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입니다. 여기서 기술 다양성은 직무가 얼마나 다양하고 상이한 활동을 요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과업 정체성은 직무가 전체 단위의 완성을 요구하는 한 부분의 작업 정도를 의미합니다. 과업 중요성이란 직무가 다른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자율성이란 직무 수행에 부여되는 독립성, 재량권을 말합니다. 피드백은 작업자가 직무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유발되는 중요 심리 상태는 작업의 의미충만성,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감, 작업 활동 결과의 인식으로 작업의 의미충만성은 작업에 대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기능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으로 인해 작업에 대한 의미를 느끼는 경험을 통해 유발됩니다.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감은 과업에 대한 작업자의 책임과 부담의 정도로 자율성을 통해 유발됩니다. 작업 활동 결과의 인식은 직무의 효율성, 성과에 대한 이해의 정도로 피드백을 통해 유발됩니다. 즉, 작업자가 의미 있는 과업을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고 피드백을 받을 때 보람차다고 느끼게 되며 이로써 직무 만족도가 증가하고 결근이나 이직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의 성장 욕구 강도가 조절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는 종업원의 자아 실현에 대한 열망의 정도로 높은 성장 욕구를 지닌 종업원은 핵심 직무 특성에 의해 중요 심리 상태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성장 욕구가 낮은 종업원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잘 고려하여 기술 다양성과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의 수치를 평균한 다음 자율성과 피드백의 요소를 반영하여 수치화한 점수를 동기유발 잠재력 점수라고 하는데 이 점수가 높은 업무에는 성장 욕구 강도가 높은 사람을 배치하고 이 점수가 낮은 점수에는 성장 욕구 강도가 낮은 사람을 배치하면 인력의 적정 배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이란 조직을 단순 기술 시스템이나 단순 사회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거시적 입장에서 통합한 사회 기술 시스템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기업이 전체 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요구와 인간적 요구의 동시 최적화를 추구하며 환경적 조건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 이론을 기반으로 노동의 인간화, 근로생활의 질의 향상을 가져왔고 자율적 작업 집단이 도입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사람을 중요 자원으로 간주하고 물리적 요소와 인적 요소의 적절한 조화, 생산성과 유연성을 모두 고려한 이론으로서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의 인간화 이론이란 노동의 주체인 인간에 초점을 두고 인간의 동기부여, 만족의 제고, 성장, 발전,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을 재설계할 필요를 환기한 이론입니다. 노동의 인간화의 핵심은 소극적으로는 노동과 관련한 위험이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는 개인의 성장이나 자아 실현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 기반 하에 등장한 현대적 직무 설계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작업팀이란 집단 수준의 직무 설계로 작업팀에게 생산 목표를 설정하거나 작업 장소, 시간에 대한 결정 등의 여러 요소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여 팀의 작업을 수직적으로 통합, 심화시키는 방법으로 의사결정의 권한의 정도에 따라 완전 자율적 작업팀, 준자율적 작업팀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인간관계 형성 기회가 부여되고 구성원의 지식이나 노하우가 공유되며 재량권 부여로 성장 욕구가 충족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생산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 측과 작업 집단 사이 그리고 작업 집단 내에 구성원 간의 갈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무과정 설계인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은 BPR로도 불리는데 기업 간의 경쟁 심화로 고객 만족이 중시되면서 고객 만족을 저해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프로세스 자체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해머에 의하면 BPR이란 영업 실적 증대를 위해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의 극적인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 프로세스 전 과정을 완전히 재고하여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BPR의 절차로는 고객 가치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프로세스 위주로 대상 프로세스를 선정하고 대상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필요한 업무 등에 대해 정보 시스템 도입을 통한 과감한 재구조와 단순화 작업을 통한 프로세스 재설계를 하고 평가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BPR의 효과로는 단기적으로는 업무 처리 시간이 감소하고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객 만족 증대, 생산성 향상, 혁신하는 기업 문화 형성을 통한 기업 경쟁력이 축적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만 BPR은 최고 경영층의 인식이나 지원이 부족하거나 활동이 장기화되거나 종업원의 동기부여가 미흡한 경우 등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PR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묵은 패러다임을 타파하려는 사고가 필요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과감하게 개혁해야 하며 정보 처리 기술을 이용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하고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시간 설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근무시간은 종업원의 최대 능력을 이끌어내고 모티베이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근무시간의 형태에는 고정적 근무시간제, 선택 근무시간제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고정적 근무시간제는 근무의 시업과 종업이 모든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그중 하나로 집중 근무 시간제가 있는데 다 같이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주 4일로 줄이는 대신 일 근무 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늘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집중 근무 시간제의 경우 업무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직무들의 상호 연관성이 높을 경우 협동이 가능하고 업무 진행이 원활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일 작업 시수의 증가로 작업자의 피로도가 증가되고 운영 일수의 감소로 고객의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며 장비나 설비의 활용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유연적 근로시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선택적 근무시간 제도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작업자 스스로 근무의 시작과 종료를 선택하는 데에 재량권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의 인간화를 이루고 자율성을 늘려 직무 만족과 근무 의욕을 증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작업자들별로 근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이 부재하는 문제나 협력에 어려움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무 설계에서 다뤄질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소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